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진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에는 조총 이야기에 이어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이야기니까 제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조명의 삼국의 주력 함선들인데, 조선의 판옥선, 일본의 새끼분해, 명나라의 사선에 대한 재원을 요약한 표입니다. 물론 그 이들 주력 함선 외에도 뭐 거북선이라든지 안택선 같은 이제 대형 함선도 있지만, 이들 함선들은 이제 수량이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또 중소형 함선들은 이제 실제 그 전투용이라기보다는 뭐 초계용이라든지 연락용으로 사용되었기에 이들 세 개 함선이 각국의 함선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개 함선의 이제 제원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판옥선이 선체의 크기도 한 최대 30m에 달할 정도로 제일 크고, 탑승 인원에 있어서도 최대 80명 정도인 다른 나라 함선들에 비해서 160명이나 탈 만큼 거의 2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조멸 함선 중에서 유일하게 화포의 운영을 전제로 이제 했기에 12문에서 20문 가량의 대량의 화포를 탑재하여서 화력 측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이제 특성을 보자면, 판옥선은 이제 공격, 방어, 선회력에서 이제 우수하고, 함대함전에서는 이제 절대적 우세를 이제 보이는 반면에, 속도를 이제 살리는 어떤 기동전이나 호위에서 치고 빠지는 어떤 식의 전투, 또는 그 함선 간의 어떤 추격전 등에서는 이제 열세를 보이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이제 모든 면을 이제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 본다면, 판옥선은 이제 당대에 있어서 뭐 동아시아 최고의 이제 전투함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제 그 판옥선을 설명할 때 2차 그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차의 신화로 불렸던 독일의 티거 전차하고 그 특성이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이제 대형 전투함인 판옥선을 건조하고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의 소요 비용은 이제 크게 초기 이제 구매 건조하는 비용하고 이후의 유지 보수 또 운영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도입된 무기는 10년 이상 이제 장기간 사용되기에 초기 건조나 구매 비용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두세 배 이상의 유지 보수와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이런 관점에서 판옥선에 소요되는 이제 총 비용을 한번 산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판옥선 한 척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종 7년 5월의 기록인데요. 대동의 벽규에 전선가에 이르러서는 새로 건조할 때는 300석을 주고 개수할 때는 150석을 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동의 법규의 전선가라는 것은 그 대동법의 3호에서 이제 책정된 그 전선 한 척당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효정 이후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그 각 품목들을 쌀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대동 3호기라 합니다. 현대식으로 하자면 뭐 조달청이나 방산청에서 국가가 구매하는 물품과 그 무기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가격을 매겨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제 판옥선 한 척당 현미 300석, 개보수할 때도 초기 건조 비용이 이제 반인 150석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선조 4년 실록 기록을 보면 이제 당시의 선박이 이제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3, 4년에 한 번씩 이제 개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결국 이제 못 쓰게 되어서 다시 이제 개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판옥선 한 척을 건조해서 한 10년 정도 두 번 개보수해서 운영한다면 총 한 600석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600석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당시 조선의 국가 재정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그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의 1년간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세 수입이 한 대략 25만 석가량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제 연간 이제 30척 정도의 판옥선을 건조 개보수했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대략 국가 재정의 3% 가량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 전체 비용이 전체 재정의 10%가량임을 감안하면 전선 건조에만 전체 국방비의 30%가량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는 이제 순수하게 판옥선의 건조 비용만 산정한 것인데, 통상 이제 판옥선 한 척당 중소형 함선 한 척이 이제 편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함선의 건조 비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량기간으로 한정해 본다면 이제 한산도 해전에서 7천년 해전 직전까지 대략 한 130척 정도, 연간으로는 한 25척 정도 가량 이제 증가하는데, 이는 이제 3, 4척 가량으로 추정되는 거부선은 빠진 것으로 전란의 혹독한 실행기에서도 전선 건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옥선 건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판옥선의 건조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판옥선 건조를 위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소나무를 이제 벌목해서 판재를 만들고 이것들로 이제 판옥선의 각 부분들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판옥선의 선재는 수령이 5, 60년 된 해송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바다 주변의 육지나 섬들에서 이제 벌목을 해서 주요 수영에 있는 이제 조선소로 운송하게 됩니다. 실제 1593년 6월의 난중일기를 보면 각 진관에서 벌목과 운송을 위해서 총 214명을 차출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벌목이라 그러면 이제 고된 노동의 대명사인데, 당시에 이런 목재를 잘라 운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노역이었으면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운송된 목재들은 이제 목수들이 선체의 사용 용도에 맞게 두께 12에서 18cm 정도의 이제 판재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소나무의 특성상 재질이 이제 매우 단단한 데다가 옹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가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판재 작업에도 이제 수백 명의 숙련된 목수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판재들이 준비되면 이제 선체 건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의 내용과 이제 구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선박 건조를 위한 전문 인력들과 상당한 노력 또 시간이 필요함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선의 건조 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함선에 탑재할 화포의 이제 제작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조선 수군이 사용한 총통들의 이제 재원을 이제 요약한 표입니다. 혹자들 중에 주로 이제 대형 화포인 천자 총통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천자 총통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이제 재원에 비해서 실제 이제 전투에서의 좀 허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쟁 중하반기로 가면 지자 총통이나 현자, 황자 같은 이제 중소형 총통들이 주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전선 한 척당 20문 내의 화포가 이제 탑재되다 보니까 이들 화포를 이제 제작할 별도의 야장 인력과 이제 설비도 이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 외에도 이제 화포 제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화포가 이제 모두 이제 청동으로 된 화포이다 보니까 충분한 이제 구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판옥선에 탑재할 화포 제작에는 구리가 얼마나 이제 필요할까요?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선조 32년 12월 기록으로 광해군 때의 권신이 되는 이이첨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선 10여 척 건조에 들어가는 동철이 6천여 건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이제 구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사찰에서 범종을 거두어 들였다는 이제 보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판옥선 한 척당 구리 600여 건, 지금으로 하면 이제 360kg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옥선 한 척당 화포수와 구리 함유량을 감안해서 역산해 보면 총통의 한 대당 이제 중량이 한 20에서 한 33kg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대략 현자 총통과 황자 총통의 무게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 수군이 보유한 화포의 총 수량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유년 통제사 이수신이 해임되고 신임으로 온 원균이 부임하자
그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인수인계한 그 흥사 물자 내용 중에 화포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그 한산도 본영에만 전선 탑재본을 제외하고 300자루를 보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외에 그 정유년 5월에 권율의 장계에서 실제 가능한 운영 가능한 전선의 수가 140여 척이라는 기록과 같이 이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뭐 최소 기준으로 해도 한 총 1980문 가량의 화포수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 본영 외에 각 수영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까지 감안하면 수량은 뭐 더 되지 않았을까 유추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그 2000문에 해당하는 그 화포의 제재에 들어가는 구리 총량은 대략 그 60톤으로 한 10만 건 정도 산정이 되는데요. 당시 그 조선에는 그 병변한 그 구리 관산이 없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물량을 주로 일본 성지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 숙종 시대를 기준으로 연간 수입량이 한 60톤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수군의 화포 제작에 뭐 엄청난 구리가 사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난중일기의 그 1594년 2월 17일자 기록을 보면 이순신의 직접 청관 하에 그 대나무로 총통을 만들어서 시험 사격을 해보았다는 다소 황당한 시도도 하게 됩니다. 화포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은 그 전략물자인 화약의 생산과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룡의 쓰여지에 보면 조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약을 얼마나 제조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 계산인에 환도하여 조금씩 그 점차로 준비한 것이 1만여 건에 달하였으나 울산선 전투에서 가져다 써서 거의 다 없어졌다. 이 기록은 그 한성으로 돌아온 1593년 10월부터 그 1차 울산선 전투가 있었던 98년 1월 초까지 근 4년간 비축한 양이 그 1만 건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그 대규모 전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제조량은 많아야 3, 4천 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후 그 광일군조의 기록에도 그 화약 제조 전담 기관이었던 염초청에서 그 6개월간 구원의 물량이 1260건 정도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앞의 그 2분의 행록에서 그 원균에게 인수인계한 화약이 4,000건이라 했으니까 이는 중앙정부의 거의 1년치 생산량에 육박합니다. 당시 그 화약의 주요 연료인 그 염초의 제조에 최소 6개월의 시간과 전문 인력이 필요했음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판옥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표는 그 숙종실록 등의 어떤 기록을 토대로 해서 판옥선의 승선 인원을 병전별로 산출한 표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수영의 판옥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4명이 정원인데, 이 중에 녹군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대략 한 60% 정도 차지하고, 전투 병력이라 할 수 있는 화포수라든지 궁수의 인력이 52명으로 한 30%, 그리고 기타 병력이 한 10% 정도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원을 100% 채웠을 때 기준이니까, 그 당시 그 만선적인 녹군과 병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전란 상황을 고려하면 많아야 통상 정원원의 한 70에서 80% 정도 승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실제 그 이순신의 군관으로 거북선 개발을 주도했던 나대용이 올린 상소가 있는데요. 그게 봐도 판옥선이 한 125명 정도 승선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회에서는 그 판옥선 건조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전선에 탑재할 화포들과 소요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을 알게 되면 커다란 그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은 그 무슨 이유로 그 대국이었던 명나라나 또 일본은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그 판옥선이라는 그 대형 전투함을 만들었을까? 조선은 이런
탐험선을 얼마나 보유했고 이런 함선을 보유한 조선의 해군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뭐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선,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을 양성하다라는 주제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